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올스테 파인더 김석환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잘 보냈다고 말씀드리는 게 조금 어색할 정도로 시장 변동성이 큰 한 주였는데요. 저희 다음 주에는 또 10월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월 초죠. 항상 중요한 지표들이 대거 발표가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매월 1일 날 전달의 수출입 동향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이 매우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 내에 들어가 있는 한 항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의 수출입 동향이 어떻게든, 특히 수출의 경기에 되게 민감한 모습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이 지표를 매우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9월 ISM 제조업 동향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저점 부근에서 일부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기도 했고, 특히 세부 항목 중에 신규 주문이라든지 주요 항목들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9월에는 좀 어떻게 됐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월 첫 번째 금요일은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일정에서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될 예정이라고 해요. 특히 이제 이번에는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될 예정인데, 아마 이걸로 시작을 해서 공공요금 연쇄적으로 좀 인상될 가능성이 있겠죠. 결국에는 이런 요인들이 계속해서 인플레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쭉 가보면은 다음 주에도 여러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호주에서도 통화정책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기준금리 인상을 할 텐데 그 폭은 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가보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이죠.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 발표 예정인데, 이 부분 뒤에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시장의 움직임을 볼 때 여러분들께서 10년물 국채 금리라든지 특히 미국, 그리고 달러 인덱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잘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간밤에 영란은행이 장기물 국채에 대한 무제한 매입 선언을 하면서 시장에 어느 정도 완화 시그널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전날 하더라도 이게 거의 4%대까지 가면서 시장이 화들짝 놀랬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게 3.7%대까지 급락하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그러면서 간밤에 미국 S&P 500을 비롯해서 증시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견조하게 올라갔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지금 보시면 114에서 115에서 움직이다가 간밤에 국채 수익률 하락과 더불어서 달러 인덱스 가치도 크게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112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일단 시장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입장에서 보면 리스크 온에 대한,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좀 더 강해지는 모습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최근에 증시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락하는 좀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반발 매수세가 좀 같이 유입이 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향후에도 계속 같이 꾸준하게 보셔야 할 포인트다라는 점 절대 잊지 마시고 데일리로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는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이 변동성과 관련한 투자의 포지션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 저희가 흔히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 지수에 대한 베팅이 크게 좀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좀 한번 흐름을 살펴보시면 빅스 지수에 대한 이 콜옵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 빅스 지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거래량을 보시면 2020년 팬데믹 이후에 최고 수준까지 왔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상방보다는 하방 쪽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하방으로 갔을 때 어느 정도 내 포트폴리오를 보호할 수 있는 파생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풋옵션이죠. 그리고 이가 반대되는 게 콜옵션인데 풋과 콜의 비율, 그러니까 이 풋옵션에 대한 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방에 대한 베팅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풋콜 비율이 지난주에 팬데믹 이후에 최고 수준까지 왔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좀 본다라고 하면 시장의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방어적인 구축을 좀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 표는 조금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자료를 통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공포지수인 이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이 투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즉 평균 대비 2배의 표준 편차 이상이 됐을 때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역사적으로 어떤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느냐라고 하면 2000년대 초반에 보시면은 여기에 닷컴 버블 시점도 있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2008년, 9년 이 시점이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10년대 초반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남유럽 재정위기와 관련한 이슈들도 있었고요. 2011년에서 12년으로 넘어오는 시점에서는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뭐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2018년, 19년으로 넘어오는 시점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상당히 격화되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었어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오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 빅스 지수의 콜옵션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행사 가격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보고 있느냐?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보고 있는 레벨이 지금 50에서 60 레벨까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적으로 이 변동성 지수, 즉 빅스 지수가 투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2배의 표준 편차 이상만큼 그게 지금 대략 한 37, 38 정도이거든요. 전날 어제자로 보면은 빅스 지수가 지금 32 정도가 된 상황이에요. 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 분기점을 넘어가는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는 중대한 이벤트가 발생하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이 50에서 60까지 베팅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향후 투자를 함에 있어서 또는 내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 주에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올해 3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앞으로 4개 분기 정도의 실적 추정치를 좀 봤을 때 썩 달갑지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보시다시피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정점을 찍고 피크아웃을 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영업이익단도 보면 실제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견조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 3분기부터는 이렇게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단으로 보면 지난해 대비 약 22%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국내 시총에서 대략 한 25에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실적이 국내 전체 기업들의 실적에도 큰 영향을 좀 미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점도 같이 한번 참고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다음 주가 10월 달이잖아요. 지금 이거 잘 보이시지 않는데 제가 뒤에서 어떻게 이 자료를 찾아가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10월 달 캘린더를 좀 발간을 했는데 각 주차별로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는지 미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주차에는 뭐니 해도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면은 연준이 지금 계속해서 긴축 정책을 유지하고 있죠. 기준금리도 팍팍팍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왜 그렇게 하고 있죠?
미국의 고용시장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이 고용시장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수요가 탄탄하다는 걸 반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고용보고서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가 연준이 지속적으로 긴축 정책을 유지하느냐 또는 안 하느냐에 대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근데 한 가지 참고하실 거는 이미 9월 FOMC 회의에서 밝힌 거는 실업률, 특히 올해보다는 내년의 실업률이 4% 중반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향후에 이 고용시장도 악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주 차에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돼요. 지난 8월 달 소비자 물가가 쇼크였어요. 왜 쇼크였죠? 헤드라인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핵심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코어 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두 가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헤드라인이 지속적으로 좀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가격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과 서비스 단에서의 광범위한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3주 차에는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제20차 당대회예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시진핑 국가주석의 3년임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물론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중국 증시의 큰 변동성이나 이런 거는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면 시장에 좀 불안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위해서 좀 그런 부분도 좀 단속할 여지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최근에 중국에 대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 3년임 여부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부양체계라든지 또는 정부의 적극적인 완화 정책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미 10월 중순부터 실적 시즌에 좀 들어가긴 하지만 4주 차에 실적 발표 시즌이라고 이렇게 넣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고 관심 갖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의 실적이 집중되어 있는 시즌이 바로 10월 4주 차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마 또 이 4주 차가 실적 시즌의 피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13일부터 금융주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등등 모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바로 이 4주 차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의 시장 반등의 키는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이고요. 그 방향성이 어떻게 진정이 되느냐. 그러니까 최근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근데 이게 요 며칠 사이에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에 어느 정도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강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속이 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시장이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변동성 지수가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거든요. 실제 6월 중순 이후부터 변동성 지수가 고점 대비 한 40% 가까이 빠지고 있었다가 그 저점이 대략 20선까지도 빠졌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32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또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평균 대비 2배의 표준 편차를 초과하게 되면 항상 중대한 이벤트들이 발생했더라라고 하는 점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2배 표준 편차에 해당하는 게 대략 37에서 38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실제로는 그 올해 들어서는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크게 좀 급등했었던 적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올해 전체적으로 평균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10월 증시 프리뷰를 했죠. 다음 주 금요일에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 예정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일단은 이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다양한 10월 주요 이벤트까지 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10월에는 또 이렇게 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끝내기 전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10월 월간 캘린더 저희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일단 저희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를 들어오시면 됩니다. 뭐 네이버라든지 또는 구글에서 저희 회사를 검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투자 정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면 여기에 디지털 리서치라고 있거든요. 여기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보시면 저희 팀에서 나오는 다양한 리서치 보고서들이 있고요. 그런데 캘린더는 어디 있느냐? 두 번째 페이지에 있어요.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지난 24일 날 올린 10월 주요 경제 지표 및 일정 캘린더 이렇게 있거든요. 9월 24일 날 올렸습니다. 이게 또 페이지가 넘어갈 수 있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고, 또는 그냥 여기 위에 검색하는 데다가 캘린더라고 검색을 하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고요. 또는 작성자 김석환으로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많이 나오니까. 네, 여기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다음 주면은 10월이에요. 그리고 올해도 마지막 한개 분기가 남은 시점인데요. 전 또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